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잡혔던 첫 번째 표정들이 굉장히 창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들과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굉장히 지금 겁에 질려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도 광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 반대, 탄핵 각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질세라 막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광장의 민심,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 쪽은 전국 각지,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구미에 전한계 선생님이 가셨고 이런 주요 거점과 대도시마다 대통령을 빨리 탄핵 각하시키고 국민들 곁으로 돌려보내라, 직무에 복귀시켜라라는 외침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난 주말의 분위기 좀 어떻게 체감하셨나요? 네, 저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헌재 근처에서 이렇게 쭉 살펴봤었는데요. 이미 탄핵 반대가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 사실들이 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 열기가 식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로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들도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지금 그냥 유야무야 또다시 정치 기득권 또는 사법 카르텔들이 본인들의 이권에 따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민심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고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돌아오라고 이토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면 헌재가 사실은 형사재판의 결론도 나기 전에 그리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심 무죄나 공소 기각 확률이 100%거든요. 구속 취소 판결 내린 그 판사가 주기현 판사가 1심 판결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과연 헌재가 하루빨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국민들 곁으로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이어가고 싶어요. 저희 두 번째 주제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다급한 이재명 잠수타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 이후에 조급하고 안절부절한 티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개딸들 총동원령 내리고 좌파 집회 그 흑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서훈 만나고 민주노총 막 시위에 동원하고 근데 갑자기 무슨 HID 특공 요원들이 이재명을 암살한다 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출처 불명의 제보를 근거로 막 이재명 암살설을 퍼뜨리더니 그걸 핑계로 쏙 숨어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 엄중한 시국에 이재명이 막 탄핵몰이를 하다가 다급해서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사라진 정치적인 이유가 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 백지원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12월의 데자뷰 같았습니다. 12월의 데자뷰? 네, 그때 당시 김어준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뭐 사살설이니 하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선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뭐 누가 죽인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출처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 뭐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선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살해를 하겠다라는 글을 올려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해당 안이 보도가 됐던 날에 갑자기 민주당이 본인들도 그런 협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잡혔던 첫 번째 표정들이 굉장히 창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들과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굉장히 지금 겁에 질려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의 감정을 못 숨겨요. 항상 표정이 다 드러나거든요. 뭐 짜증이 났다든지 울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는데. 아니 언론사 인터뷰하다가 이어폰 집어 던지는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노랗게 뜬 창백한 얼굴을 보고 분명히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숨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선동 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임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2022년 3월부터 해왔었지만 항상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본인들의 좌파 시민단체 일부 세력들 소수 인원끼리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본인에게 정치적 이득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잠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백지원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현재 내부의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선고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어제 TV조선 인터뷰에서 기각둘 각하 하나 대통령 탄핵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나 사실은 탄핵 찬성한 거 아니다. 탄핵 소추에는 찬성했지만 탄핵에는 찬성한 거 아니다. 나를 거기에 한동훈이랑 같이 묶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탄핵 기각 각하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정치권의 고위관계자 거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완전히 멘붕이 와버려서 숨어버렸다. 암살설을 핑계로. 그리고 어떻게 됐든 과거 꽃게밥이니 지금 암살이니 HID 특공대니 하는 게 국민의 공포심을 계속 자극해서 마지막까지 여론을 뒤집어 보려는 그런 최후의 발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재명의 행동을 보면 현재의 분위기를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런 이재명의 갑작스러운 잠수, 오늘 이제 지금 민주당 측에서 탄핵 찬성 시위를 하다가 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당연히 우리가 애도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조문 가는 걸로 공개 일정을 제기했는데 사설 경호원들이 붙은 것 같아요. 경찰 신변 조치도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호원들을 대동해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낸 걸 보면 이재명의 굉장한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숨길 줄을 모르는 캐릭터입니다. 그냥 겉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본인이 저질러온 불법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 두려워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은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지금 정치적인 구도를 봤을 때 전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이런 여러 가지 만행들 그리고 사법카르텔의 만행들의 피해자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 뭐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들이 또 법조인 출신이면서 처음부터 이러한 조악한 탄핵안이 성립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하자라거나 이런 선동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2월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 탄핵안들이 성립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고 2차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란죄를 넣었다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뭐 내란죄에 대해서 앞으로 형사처벌 관련해서 뭐 결과가 나오니만이 형사재판 이야기들을 하지만 거기에 지금 제출된 증거들이 전부 다 공수처발 증거들인데 공수처는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조직 아닙니까? 그럼 그런 증거들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탄핵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얕은 셈법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는 이런 정치인들도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에서 리더 역할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잠수와 이 탄핵 기각 분위기를 감지한 소위 자칭 잠룡들의 태세 변환, 이 와중에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가 또 조계종을 방문했는데 조계종의 총무 스님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연결이 되면 첫 번째, 인기는 바람 같은 거다, 안개 같은 거다, 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 산전수전 다 겪고 내공을 좀 갖춘 다음에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사실 한동훈이 인사하고 덕담 들으러 왔는데
대놓고 회초리 때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 각하 기각으로 분위기가 점점점 바뀌고 있는 거를 종교계도 느끼고 좀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종교계 입장에서는 글쎄요,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시각에서 본다고 할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지금 뭐 배신을 했다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열하고 교활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조계종에서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제 스스로 좀 수양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 이렇게 기관에 가서 여기저기 얼굴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대선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대선 행보죠. 네, 나홀로 대선 행보. 네, 보통 근데 다 이제 대권 주자가 정해지면 종교계에 뭐 인사를 드리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걸 어설프게 따라하는 장면들 같은데 그 지금 순복음교회 갔을 때 보면은 명찰까지 달고 갔더라고요. 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아휴, 그게 어디 무슨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서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 명찰을 달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 종교 단체를 방문하는 순간조차도 본인의 욕심이 튀어나오는 정말 보기 추한 장면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이 잠수탄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서 설명을 해드리면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한답니다.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제보자가 뭐냐? 이거 찾아보니까 DC 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에요. 최초로 이런 글이 올라온 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 갤러리에 익명의 게시자가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위협이 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라고 올린 게 근거예요. 그런 식이면 온갖 DC 인사이드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별의별 글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전직 요원이라는 것도 황당하고 우리나라처럼 총기 관리가 엄격하게 되는 나라에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런 일을 나선다는 게 이거를 지나가는 국민들 붙잡고 물어보면 5,500만 국민 중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또 그 민주당 지지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1cm의 열상이 생겼을 때도 민주당 지지자가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때 도끼 테러를 당했을 때도 민주당 지지자가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많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짐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본인이 이렇게 사설 경호원까지 붙여가면서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한 다른 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멘붕과 패닉을 좀 보호하고자 국민들에게 저는 공포 심리를 심어주는 거. 뭐 연평도 꽃게 발언도 꽃게 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호소했거든요. 부정적 이미지가 연상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서해 연평해전의 용사들 가족들도 당연히 엄청난 아픔을 토로했고, 이렇게 암살이다, 아주 뭐 구체적인 러시아제 권총이다. 왜 또 하필 러시아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전직 뭐 특수 요원이다 하는 것들이 정말 허황된 이야기지만 개딸들은 이걸 믿고 막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폭력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고 폭력적인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거야말로 민주당이 맨날 말하는 폭도들의 선동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나 갈등이 최고조로 지금 높은 수위에서 아른거릴 때 이걸 좀 다독이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해야 될 정치인들이 이런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음모론으로 국민들을 더 선동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리더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오히려 선동거리를 삼아서 이제 뭐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을 향한 반감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보수 지지자라면 이런 식의 글이나 반응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열상 소동이라든지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 도끼 테러 같은 것도 전부 다 내부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연평동 꽃게밥 발언 관련해서도 저도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연평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리고 꽃게밥이라는 단어를 누가 떠올리나요? 그런 단어를 일상에서 아무도 쓰는 비유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도대체 본인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면 저런 이상한 발언들이 나오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에 발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과대한 망상 같은 것들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상장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비유나 말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이 많아요. 네. 과거 그 가족에게 했던 형수님한테 했던 욕설도 일반인은 상상을 못하는 단어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친구끼리 서로 비속어 주고받으며 농담할 때도 있지만 이재명이 형수님한테 한 것 같은 단어나 이런 표현은 저도 굉장히 거친 부산 남자들과 자란 부산 사람인데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비유를 쓸 때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뭐 이런 비유들은 우리가 쓰니까. 근데 꽃게밥이라는 발언은 제가 정치 오래 하고 방송 오래 했지만 태어나서 정말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암살설 음모론까지 막 퍼뜨리니까 당최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머릿속에 얼마나 폭력적인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말한 망상, 생각 등이 많은가. 근데 이런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굉장히 충동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겠다라는 공포감이 들고 결정적으로 경찰이요. 이게 약간의 근거라도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난리를 치니까 신변 보호는 해주고 뭐 경호원들은 붙여줄지 몰라도 경찰이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건 뭐냐? 지금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근거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은 이미 수사 착수했습니다. 네. 이미 수사 진행이 바로 됐거든요. 신고한 즉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냥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국민들께서 보는 시각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독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과거부터도 해왔었는데 우리 대선 기간에도 대선 토론할 때 갑자기 이 순간에도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자꾸 죽음에 대한 이런 다소 망상적인 발언들이 왜 나오는 것인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랬던 사람이 함께 해외 출장 가서 골프 치고 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의 발인날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는 영상을 올려서 유족들을 오열하게 만들고 네. 뭐 또 다른 측근의 죽음 소식에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튼 명복을 빈다라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누가 모르는 사람 사고가 나도 그 고인 앞에서는 예를 다하잖아요. 그게 한국인의 정서인데 자기 측근이 죽었는데 아무튼 명복을 빈다라는 그런 발언은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모습이다라는 게 이런 음모론의 배후에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재명이 다급해졌다가 지금 패닉에 빠져서 잠수를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머지않았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지만 힘을 내서 좀만 더 버티면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들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시아투데이 TV의 정치펀치 봐주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면서요.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